네,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특히 이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패킷을 목적자 IP 주소가 요렇게 235로 주어졌을 때 네트워크 라우팅 테이블을 롱게스트 프리픽스 매칭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4번 규칙이 적용된다는 걸 알아냈고요. 4번 규칙이 적용됐을 때에는 게이트웨이로 되어 있는 게 자기 자신의 IP 주소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로컬 랜에서 패킷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까지가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번 단계에서는 요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패킷을 만들어서 요 목적자 IP 주소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패킷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패킷이라고 찾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 그림을 한번 저희는 써볼게요. 예. 뭐 여러분들 다 네트워크 책에서 보셨을 만한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더넷 패킷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더넷의 목적지 맥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와 출발지의 맥 주소, 이 맥 어드레스가 우리가 랜카드의 주소라고도 하고요. 랜카드의 물리적 주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6옥텟이니까 48비트인 거죠. 8을 곱하게 되면 그 이더넷 패킷 안에 뭐가 있냐면 IP 패킷이 있는 거죠. IP 패킷을 보면 패킷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목적자 IP인 거죠. 그죠? 출발자 IP도 32비트, 목적자 IP도 32비트.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저희는 지금 이 라우팅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IP 헤더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해석하는 걸 했고요. 이제 이더넷 패킷으로 이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결국은 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봤을 때 클라이언트는 이제 패킷을 생성해 줘야 되는데요. 그 패킷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가령 목적지 맥 주소, 출발지 맥 주소, source MAC 어드레스라 그럴게요. 그 다음에 목적지 destination MAC 어드레스, 그 다음에 출발지 IP 주소가 있고요. 목적지 IP 주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패킷의 실제 내용이 있겠죠. 이게 실제로는 더 크겠죠. 내용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뒷부분에 보면은 TCP나 UDP에 해당하는 포트 번호도 여기에 TCP 헤더나 UDP 헤더에 나오게 될 거고요. 지금 어쨌든 패킷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요거 4개의 값이 제일 중요한데 먼저 출발지 맥 주소는 뭘까요? 출발지 맥 주소는 요 패킷을 생성해서 전달할 패킷을 만든 이 클라이언트의 요 랜카드에 해당하는 맥 주소가 출발지 맥 주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클라이언트는 자기 맥 주소 하니까 이 값을 채워놓을 수가 있는 거죠. 목적지 맥 주소는 이 그림으로 보자면은 이 161.235 요 서버의 맥 주소인데 지금 현재 그 맥 주소는 요 클라이언트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비워둔 상태로 둬야 될 겁니다. 모르니까요. 출발지 IP 주소는 요 클라이언트 자신의 IP 주소가 되는 거죠. 채워놓을 거고요. 자기 값을 161.230이 되겠죠. 목적지 IP 주소는 알고 있죠. 161.235죠. 목적자.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는 알고 있는데 이 서버가 가지고 있는 서버의 랜카드의 맥 주소 여기서 이게 DMAC이 데스티네이션 맥이죠. 이거는 지금 모른다라는 거죠. 그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패킷을 전달할 때 패킷을 전달받을 녀석의 맥 주소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 시간에 나오는 ARP 프로토콜입니다. 사실은 IP나 TCP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책에서 많이 다루는데요. ARP는 좀 상대적으로 덜 다뤄요. 하지만 우리가 회사에 나가서 실제 서버나 네트워크를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뭐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때 보면 특히 서버의 운영이랑 관련돼서 ARP 프로토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보안 쪽에서는요. 많은 해킹 시도들이 이 ARP 프로토콜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ARP 리퀘스트 리플라이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 레졸루션, 리졸브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를 찾아내서 이렇게 결합하는 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뭐냐면 나는 지금 이 패킷을 전달받을 녀석의 맥 주소를 모르는데 그 모르는 맥 주소를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레졸루션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RP는 실제로 이더넷에서 표준
으로 사용되고 있는 레이어 2, 그러니까 링크 레벨의 프로토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결국은 이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는 어떤 패킷을 보내냐면 이더넷 통신에서 사람들이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패킷을 보낼 때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를 다 1로 채운 경우, 이게 아까 48비트였죠. 그죠? 48비트가 다 1인 녀석, 요 패킷을 우리가 특별하게 ARP 리퀘스트 패킷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이니까 결국은 규약이잖아요. 약속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클라이언트가 아직까지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다 48비트를 1로 채워서 패킷을 다 브로드캐스트로 전달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가 만든 패킷을 PC1, PC2, 그 다음에 통신 장비까지 패킷을 다 받게 되고요. 걔네들이 이제 보니까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가 다 1인 거죠. 그럼 이제 이더넷 프로토콜 규약에 의해서 ARP 프로토콜에 의해서 누군가의 맥 어드레스를 찾고 있는 ARP 리퀘스트 패킷이구나 라고 얘네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목적자 IP 주소가 혹시 난가? 라고 봅니다. 보니까 PC1은 자기 자신이 맞죠. 그러니까 얘는 응답을 해줘야 되고요. PC2와 이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목적자 IP 주소가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오로지 서버만이 ARP 리퀘스트에 대응되는 리플라이 패킷, 그걸 우리가 ARP 리플라이 패킷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플라이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리플라이 패킷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될까요? 리플라이 패킷에는 당연히 서버의 랜카드의 맥 주소, 그러니까 이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를 값을 채워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럼 클라이언트는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내가 패킷을 보내야 되는데 라우팅 테이블의 IP 레벨에서는 IP 프로토콜 레벨에서는 4번 규칙에 해당이 됐고 그게 브로드캐스트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맥 주소를 몰라. 근데 좀 전에 ARP 리퀘스트, ARP 리플라이를 받았기 때문에 서버의 맥 주소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는 완벽한 이더넷 패킷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하다는 건 소스 맥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 주소를 다 올바른 값을 채워놓고 패킷을 보내게 되면 그 패킷은 이제 이 서버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사실 정확하게는 그 패킷 자체도 원래 이더넷에서는 패킷을 다 브로드캐스트로 이 랜에 쫙 뿌립니다. 그러면 목적자 IP 주소를 보고 요 PC1만 그 패킷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ARP 프로토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실제 AR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우리 라우터나 서버를 두 대를 둬서 한 대가 장애가 나면 나머지 한 대가 서버를 이어서 계속해서 중단 없는 서비스를 하게 되는 프로토콜도 이 ARP 레벨에서 다 구현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파워쉘에서 아까 보시면 파워쉘에서 우리가 내 PC에 내 노트북에 IP 주소도 알 수가 있었고요. 지금 요게 IP 주소라 그랬죠.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nested -rn 하게 되면 라우팅 테이블도 우리가 정보를 알 수가 있었고요. 또 ARP도 알 수 있습니다. ARP-A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제 노트북이 그동안 요 로컬 랜에서 같이 패킷을 주고받았던 옆에 있는 PC나 옆에 있는 프린터나 아니면 저희 집에 있는 무슨 무선 공유기들하고 패킷을 주고받았잖아요. 그 장비들의 맥 주소들, 물리적 주소들을 캐싱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컴퓨터 분야에서는 캐싱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주 쓰는 데이터는 빠른 메모리에 캐싱을 해놓고 똑같은 작업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여러 번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RP 프로토콜이 메모리에 캐싱해 놓고 캐싱이 돼 있다라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이 PC1의 맥 주소를 알기 위해서 ARP 리퀘스트 리플라이를 매번 날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얘가 메모리에 그 값만 저장해 놓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목적자 IP 주소 요거에 해당하는 맥 주소가 뭐뭐다라는 것만 캐싱해서 저장해 놓고 있었다면 ARP 리퀘스트 리플라이를 생략하고
메모리에 있는 값을 갖고 와서 이더넷 패킷을 만들어서 뿌려버리면 되는 거죠.